안녕하십니까. 횡단수학 대표 남은기입니다. 여기 이제 횡단수학의 그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교회 공부방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의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갈릴리 사관학교에서 한 18년, 한 20년 정도 거기서 이제 크리스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을 하면서 이 학습을 했던 동영상이 이제 지지학습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서 지지학습법을 검색하시면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마 솔로몬 에듀 그 홈페이지에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솔로몬 에듀 홈페이지에서도 아마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동영상의 핵심 내용이 이제 여기 인강이 있고,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표, 그러게 논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영상을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여기 지금 영상에다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다가 편집을 해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영상이 한 5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템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는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는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여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맘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서거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정력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보다 보니까 얘는 항상 조건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왔어. 네, 영상 잘 보셨죠? 이게 좀 한 십몇 년 전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은 흐리긴 한데요. 거기 잘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글씨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이따 저 설명 다 듣고 나서 그 영상 부분은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설명해야 될 것은 뭐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의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그 목사님 중에 그 대안학교의 비전이 있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자 하시면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거기 가서 한번 시간표라든지 이런 컨셉을 잡아주는 그런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대안학교에 관련된 그렇게 제가 했던 그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가서는 주로는 제가 이제 전국 투어 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주로는 작은 규모의 어떤 공부방 형태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뒤쪽에 가서는 이제 공부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이렇게 횡단 수학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수학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많은 이제 공방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운영이 좀 수학이라는 자체를 좀 어려워해가지고 내가 이제 수학 공부방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수학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질문하는 이것에 대한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 관리 선생님들도 수학 질문 받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수학 질문을 최대한 줄이고 거의 없애다시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 자체를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문제, 어떤 공식이 하나 들어가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시중에서 참고서로 하는 어떤 문제 유형편 같은 문제는 자세히 보면요. 한 문제에 개념이 한 2개 내지 한 4개 정도의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2개 내지 4개 정도의 개념이 섞여 있는데요. 거기에 4가지 개념을 중에서 한 개만 몰라도 그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번 단원에 하는 공부 내용만 열심히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중3이다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중3의 어떤 개념과 이렇게 합치되면 나는 지금 중3 개념만 공부했는데 여기에 중1 개념이 딱 섞여 있으면 이 학생이 이거를 어려워하고 질문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투어에서 설명했듯이 미분을 질문하러 왔는데 얘가 미분을 모르는 줄 알았더니 2차 함수를 모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2차 함수를 모르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곱셈 공식이 뭔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런 식의 그 전 단계를 질문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단계의 개념만 완벽하게 잡아주면 질문은 거의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 끝나면 이제 9시 유수 데스크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전국 수석했죠 하면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제 뭐 3, 4등급, 2, 3등급 나오는 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난 문제집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 저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교과서만 가지고 저렇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근데 실제로 그 학생이 다른 문제 좀 풀었겠죠. 당연히 풀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재수할 때도 보면 재수하는 학생인데, 막 정석에다가 숨만큼 나오되, 센수학, 이렇게 문제집이 많아요. 막 자기 공부하던 책꽂이가 있는데, 책꽂이가 우리 그 기숙학원이니까 책꽂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책꽂이가 있는데요. 책을 잔뜩 이렇게 꽂아놓은 학생이 있어요. 그럼 보나 마나 걔는요, 진짜 잘하면 2등급이고, 3, 4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책이 몇 권이 없어요. 진짜 딱 필요한 건 몇 권.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학생이 교과서를 꼭 갖고 다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교과서가 너덜너덜합니다. 막 너덜너덜해.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이제 교과서도 그렇고요. 동영상도 그래요. 동영상도 학생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인강을 듣는다지 인강을 딱 들으면, 한번 뚝 듣고, 이해 갔어?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가요. 그러면 걔가 이제 만약에 센 수학을 푼다. 예를 들어서요. 센을 풀면, 한 80점 나와요. 100점 중에 예를 들어서 한 80%를 풀었다 봐요. 20%를 틀려요. 그리고 막 다 풀어요. 그리고 해설지 대충 보고 20% 이렇게 하는 걸 이해했어. 그리고 RPM 예를 들어서 수학책 갖고 와. 또 푸니까 어떻게 돼요? 한 80% 풀고 20% 틀린 거 대충 해설지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희한한 게 샘플 때도 20% 틀리고 RPM도 20% 풀리고 예를 들면 블랙라벨 책 갖고 와서 풀었는데 또 20% 또 틀려. 이 학생은 어떤 습관을 들었냐면요. 계속 20%를 틀리는 습관을 들은 거예요. 그 20%를 잡아야만이 내가 정말 그 높은 수준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데 맨날 20점 틀리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점을 메꾸는 방법이 뭘까?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강을 들어도 이 인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슬쩍 한번 이해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선생님 같이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교육에는 보면 이렇게 막 말하는 이렇게 자기가 서로 말하는 교육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배운다 그래요. 강하게 배운다. 여기 앞에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은 저한테 배우고 있는 거죠. 저는 뭐야? 저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배우고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강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강하게 배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티칭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내가 뭐냐면 강하게 배우는 거고 요 앞에 우리 한국의 어떤 학원이나 교실 여건을 보면 요 앞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배우는 거고 그 앞에 선생님이 뭘 하고 있냐면요. 강하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솔로몬 에듀의 공부방에서는 강하게 배우는 학생들을 키우시기를 좀 권합니다. 강하게 배운다는 게 스파르타식 막 때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발표해 볼래? 설명해 볼래? 이 방식으로 하면 거기 관리하는 선생님도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그 전체 그 공방을 운영하는데도 아주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거를 내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어떤 단계로 하냐면 인강을 들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부담을 줘야 돼. 네가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한 반에 다 모여가지고 발표 수업할 때 앞에 나와서 칠판에 아까 그 영상에서 보듯이 그죠? 칠판에 나와가지고 네가 한번 선생님 같이 설명해봐. 이렇게 된 거죠. 너가 예를 들어서 미분이다 또는 2차 함수다라는 말을 2차 함수라는 말만 한번 딱 주면 2차 함수의 책을 써버릴 정도로 그냥 책 제목 2차 함수라는 주제만 하나 던졌을 때 나도 모르게 막 2차 함수의 책을 한 권 써버릴 정도로 그지? 몇 페이지 써버릴 정도로 그렇게 서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시험에 갔을 때, 그죠? 대학교 수능에서 1등급 맞는 애들, 100점 맞는 애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진짜 그 12년 동안 배운 내용이요.
여기에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툭 건드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 시험을 받는 1등급 받은 학생 보고요. 여기 앉혀놓고요. 예, 합집합이 뭐예요? 서서서. 미분이 뭐예요? 서서서. 이차 함수가 뭐야? 서서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걔 지금 1등급 나온 학생이요. 지금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애가 와서 걔한테 어떤 걸 물어봐도 다 나와요. 2, 3은 6, 3, 5, 15 나오듯이 주르륵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수능 시험 보러 가가지고 1등급을 맞으려면 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툭 건드리면 툭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훈련이 지금 여기서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부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 집중해서 듣고 모르면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네가 설명하고 발표하고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챕터로 이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영상에서 여기서 끝났지만요. 이날 이제 논술형 시험을 봤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보고 웬만하면 불합격을 시킵니다. 학생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거의 한 98명 정도, 90명 정도를 불합격을 시켜요. 그리고 잘 쓴 학생들을 그 답안지를 보여주면서 여기 왜 90명 정도 불합격했는지를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시 먹고 나서 그 90명은 다시 재시험을 보는 거예요. 재시험을 볼 때는 한 명씩 선생님들 와가지고 검사를 맡아요. 그 재시험 시간이 그 시험보다 시험이 더 길었어요. 처음에 첫 달, 두 달만 그렇게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좀 학생들이 공부의 그런 어떤 기준을 잡을 때까지 일부러 이제 그 기준을 높여놔가지고 불합격 많이 시키고 불합격 많이 시키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서서히 이제 답안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학생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차 함수라는 단어만 던졌는데 교과서를 써버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깐깐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와가지고, 자, 이차 함수 먼저 요거 완전적 되는 과정 나한테 설명해봐. 여기 미분 가능인데, 미분 가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그러니까 막 나한테 막 설명하는 거죠, 이게. 구술 시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시험을 볼 때는 여기서 불합격을 시키고 제 시험 볼 때는 나한테 와서 막 설명해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하여튼 좋은 대학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서부터. 그 전에 그냥 제가 칠판에 막 목이 막 터져라 막 강의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좋은 대학을 많이 못 가다가 이렇게 나와서 발표시키고 자기가 선생님과 설명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해부터는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을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PPT를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고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대안학교 컨셉인데요.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공부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지지학습법 영상에서요,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자,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강의를 가지고 이제 했었냐면요, 최대한 문제풀이는 뺐어요. 이렇게 문제풀이는. 자, 문제풀이 빼고 개념 중심에 있는 개념이 증명해주고 서술해주고 개념을 탄탄하게 그게 왜 원리가 왜 그런지를 쫙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학생들 듣게 했어요. 그게 지금 횡단 수학을 보면 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개념을 최대한 그 원인이 뭐고 그 원인과 결과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의 이유를 웬만하면 다 증명을 하고 서술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의 양은 적어요. 거기 있는 것만 잘 소화하면 여기를 제가 하라는 대로 소화만 하고 나면 뭐 센을 풀든 최상위 문제를 풀든 알페을 풀든 뭘 풀든 90% 이상은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시키는 대로 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도 한 60% 이상 한 60% 정도밖에 못 풀어, 50%밖에 못 풀어 하는 학생은 만약에 그 학생이 고1이라면 원인이 고1에 있는 개념이 원인이 아니라 횡단수학, 즉 그 앞쪽에 있는 중학교의 내용이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부터 이렇게 가르칠 수 정도로 막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공부를 했다 쳐봐요. 2차 함수를 막 얘가 설명하고 막 증명하고 선생님과 설명을 다 했는데 막상 뒤에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이상하게 많이 틀렸어. 그 틀린 문제를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틀린 문제를 자세히 보면 거기 2차 함수 된 거는 이 학생이 다 맞췄을 거예요. 근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직선이 하나 닿고 있어요. 1차 함수. 그러면 이 학생은 중3에 해야 될 개념은 완벽한데 1차 함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2 거 1차 함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1차 함수도 막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공부방 애들이 보니까
다 수준이 고만고만해. 예를 들어서 중3인데, 뭐 중3을 가르쳐야 될 애들인데 수준이 고만고만해. 그럼 걔네들은 중3 거를 하면 안 되고요. 요번 1주 동안은 중1 함수와 중2에 있는 그 1차 함수를 우리가 발표 수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2번, 3번 듣고 2번, 3번 써보고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 하고 나서 먼저 뭐를 발표시키냐면 함수나 1차 함수 이런 걸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막 발표시키고 서술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끝내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발표하고 서술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해서 막 인강 2-3번 듣고 막 혼자 보지 않고 막 2-3번 써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면 그 문제가 다 잡혀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빼고 개념을 들어야 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념이 설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5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막 설명하고 가르칠 정도로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이 5분 동안 풀었던 이 문제가 1, 2분 만에 풀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간도 단축시켜요. 개념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문제풀이의 시간은 짧아지고 틀린 개수는 적어지고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재밌어지는 거야. 내가 훨씬 더 기존에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하고 나서 문제 푸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풀을 때 문제가 훨씬 더 많이 풀어졌네가 학생 스스로 느낄 거야 아마.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인강을 듣되 문제풀이로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인강이 아니라 지금 횡단수학 같이 거의 개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강을 먼저 일단 들어라. 그죠? 왜냐하면 문제 해설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은 그 학생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되고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되는 거지 인강을 들으면 계속 해설지를 본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학은 그렇게 하면 잘 늘지를 않습니다. 수학은 개념을 많이 듣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 해설을 많이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냐면 해설지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수학은 해설지를 보면 실력이 안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을 듣되 횡단 수학에 있는 것 같이 개념의 비중이 높은 이런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건이 거기 공부방의 여건이나 그 여건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토론을 시키면 더 좋다.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우리 내 옆에 있는 그 조원들한테 내가 2차 함수를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서 좀 더 신경 써서 할 거고 자기가 막 써보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발표 그 수업에 다 모여가지고 발표 수업을 할 거고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대안학교 아직 공방 수준은 이 정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논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대로 서술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다시 공부하게 해가지고 구술 형태로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까지 해서 인강 보통 이렇게 되죠. 인강을 한 2-3번 듣죠, 그죠? 2-3번 듣고 그 다음에 강의 자기 혼자 2-3번 써보는 거죠. 2-3번 써보고 그 다음에 2-3번 써보고 그 다음에 토론했죠. 그 다음에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했죠. 그 내용을 가지고 논술 자기가 다 서술해봤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또 떨어지면 구술로 선생님 앞에 또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2주 정도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제가 수업을 했어요. 좀 큰 대단원 하나를 끝내는데 2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단원을 2주 동안 이렇게 막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원이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어지겠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앞시 뉴스 됐을 때 어떻게 하든 서울대 이렇게 수석하세요. 걔 말이 맞는 거예요. 저 교과서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딴 거 뭐 했어요? 그러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완벽하게 내 걸 만들다 보니까 딴 걸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개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개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안학교 좀 규모가 있는 어떤 공부방, 큰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 시스템화 시켜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데서 하는 거고요. 그런 데서는 목사님이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가가지고 좀 더 막 질문도 좀 받아가면서 이게 좀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방 컨셉으로 가기 전에 금방 했던 거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실제로 논문의 결과가 있고요. 학습 효과 피라미드라고 네이버나 아무 데 쳐보면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앞에서 듣는 사람은 그거를
한 5% 정도만 받아들인대. 이해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기억하는 게 5% 정도래요. 근데 그 시간에 막 울고불고 막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또 이런 또 논문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떤 한마디에 그냥 감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학습이라는 의도에서 보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거는 5%의 효과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 논문의 결과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오히려 이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읽으면서 찬찬히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오히려 기억하고 이렇게 효과가 더 좋았어요. 오히려 10% 정도 논문의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 수업을 듣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요 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PPT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뭔가를 했을 때 기억이나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모양이 요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청각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시범 강의, PPT를 보여주면서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이해도나 기억력이 오래 갔다. 이런 게 논문의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억이 오래 남는 게 집단 토론이죠. 아까 학생들이 막 모여서 막 이렇게 뭐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가 설명해보고 듣고 막 자기가 온몸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의 이해도나 기억력이 한 50% 정도까지 가더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보기. 자기가 막 써보고 설명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봤던 것이 이제 하여튼 자기가 참여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이렇게 지금 저의 입장이라 볼 수 있겠죠. 저의 입장. 저는 지금 여기 목사님이나 집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PPT도 만들고 막 연습해보고 이렇게 앞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오래 가고 그 역할을 학생들에게 넘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게, 앞에서 발표하게끔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훨씬 높아져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수업 준비를 하고 뭘 다 한 다음에 여기서 판서를 하다가 막 깨우쳐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6년이나 7년 정도 학생들을 막 가르치다가 막 새벽 2시, 3시, 막 4시까지 수업 준비를 하다가 나 수능도 안 보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회의가 좀 들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나는 수학도 올해 수능도 안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고3 때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약간 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얘기가 맞아요, 진짜. 아니 수학 선생님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열심을 이게 애들이 하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방법을 바꿔본 거예요. 발표 수업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전에 영상에서 보던 것 같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하다가 또 연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틀이 나온 건데요. 학생들에게 시켜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반이 있는데 믿음 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반들이에요. 이 반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를 원하냐면 무조건 100점, 1등급을 맞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2등급, 3등급 애들이 와서 재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 문제 한 문제에서 한 3문제를 더 맞추면 예를 들은 목표하는 대학을 가는 애들이거든요. 한 문제, 2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재수하러 놓은 애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단계에 더 나가가지고 이거보다 학습 효과가 더 좋은 거는 뭐냐면 한 95%, 99%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30번 문제를 막 해설을 한번 해줘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에서 가장 어렵다는 그런 문제를 하나 딱 해설해 주면서 이 문제에 들어간 개념이 막 하나하나 다 끄집어요. 뭐가 들어가 있고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고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딱 지금 19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19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19개의 개념 중에서 한두 개만 몰라도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19개 개념 중에서 여기 있는 3개 내지 4개의 개념을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념을 2-3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변형시켜봐라. 막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제가. 하여튼 그때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앉아있어서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요. 여하튼 뭐냐면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에 여기가 뭐냐면 강의 중심 방식.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특히 대한민국은 여기 시대에서 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참여 수업. 이때는 뭐냐면 대강사라고 그랬죠. 일단은 대강사 저희 목사님들이나 여기 사모님들 아시죠? 옛날에 단과원 가면 막 200명, 500명 앉혀놓고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0명, 500명 놓고 강의하는 강사님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이 넣어놔도 한 반에 진짜 유명한 선생님도 한 200명 넣어놓고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 중심의 이런 방식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저기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콩나물 시루 같이 앉아가지고 막 몇백 명씩 앉아서 강의 들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런 강의실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걸 뭘 넣냐면 지금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을 바꾸고 있고, 인강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돼서 듣고, 코칭 시대, 코칭. 너 어느까지 강의 들었어? 잘 들었어? 못 들었어? 지금 우리 요번 주는 요까지 강의 듣기로 했는데 그까지 강의 들었어? 이런 관리해주고, 코칭해주고, 오히려 막 사랑으로, 용기 주고, 좋은 강의 옆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관리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죠? 학생 중심. 그리고 얘네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네가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봐. 그러면 막 발표 준비하려고 막 그 사고력이 생기죠. 그 다음 토론하다 보면 대인관계 좋아지죠. 발표력이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발표력도 키워지죠. 이게 정말로 사람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고액과외를 받아가지고 강남 쪽에 막 이렇게 고액과외를 받아서 좋은 데를 갔는데, 엄마가 막 30대 그 아들 따라가면서 막 우야우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명문대를 나왔으면 그 명문대를 나온 만큼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 값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주위에 보면 종종 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막 토론해보고 막 발표해보면서 이 사고력이 키워지고, 많은 대중 앞에서도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자녀를 키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요까지. 그래서 아직 요까지 내용이 주로는 뭐냐면 대안학교. 약간 이제, 크리스천 학생들이 좀 규모가 한 50명 이상, 100명, 150명, 300명, 이런 규모로 모였는 그 학교에서는 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표적인 거, 또 한번 그 어떤 대안학교 상황에 맞게끔 어떤 상황인지 보고 시간표 짜는 것도 좀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제가 뭐 하루 가가지고 막 하든지 뭐 좀 충분히 그 관련된 목사님이나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이 솔로몬 에듀의 공부방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보니까 PC가 뭐 한 10대, 뭐 15대 이렇게 놓고 거의 공부방 규모고, 이게 그 초등학생들도 많고 중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횡단수학은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가 현재 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4학년쯤, 5학년, 그러니까 약분, 통분 정도를 끝낸 학생이면 선행으로 해가지고 횡단수학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 먼저 한번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횡단수학을 가지고 공부방에서 이제 할 때 요건데요. 첫 번째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인강, 잘 보이시나요? 보이나? 인강을 듣게 합니다. 1단계, 이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는 거죠. 인터넷 강의라는 건 이제 횡단수학이죠. 횡단수학 강의를 먼저 이렇게 듣게 하는데요. 횡단수학 강의는 그 강의를 이렇게 먼저 듣고요. 문제는 자기가 먼저 한번 풀어보고 풀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문제까지 하나의 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대신에 기준을 꼭 잡아주셔야 되는데, 네가 거기 남문기 선생님하고 똑같이 앵무새 같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토론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중1 1명, 중2 1명, 중3 1명, 뭐 이렇게 중3 2명 이렇게 있으니까 토론이 안 되더라고요. 예. 공부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방 형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공부방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공부방 해봐야 보통 10몇 명, 뭐 20몇 명, 보통 규모가 그렇더라고요, 공방은. 그러니까 10몇 명, 20몇 명,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보통 PC가 뭐 한 10대 정도, 이렇게 많으면 한 14대, 이렇게 배치된 일반적인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뭐냐면요, 약간 대안학교 규모. 요거는 실제로 여기 이제 학원 원장님이면서 권사님이야. 이 권사님이, 학원을 제가 여기 가가지고 한 달 정도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오픈할 때, 학원 오픈할 때. 한 거의 7년 전 얘기인데요. 이 권사님이,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오픈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대기 인원이 25명이래요. 대기 인원이 그 학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대기 인원이 25명인데 학원 운영이 적자래요. 그래서 미치겠다고 왜 이러냐고 지금 대기 인원이 25명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학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막상 학원 운영하고 났더니 적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기로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막 국어, 영어, 수학 막 돼 있고, 그 다음에 막 저같이 막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특강 강사도 막 불러가지고 또 쓰고 그런 분도 한두 명 있고 이래가지고 한 12명, 11명 이렇게 선생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겨울방학 때 이렇게 수익으로 들어온 돈이 강사비도 다 나오고 오히려 적자인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 이 원장님하고 한참 그 상담을 할 때 뭘 보여줬냐면 좀 전에 여기 앞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보셨던 그 영상 5분짜리 있잖아요. 5분짜리 영상. 그 5분짜리 영상을 보여줬어요. 5분짜리 영상을 보여주고 요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관리사관학교에 한 100명, 150명 정도 있을 때 선생님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5명이 그 많은 인원을 다 커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눈이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린 거죠. 원래 여기가 이제 이 교실이 약간 교실이 3개짜리였어요. 3개짜리 이거 나누면 3개짜리 교실이었는데 이거를 다 뚫어버렸어요. 다 뚫어버리고 여기다가 PC를 거의 한 40대인가 40대 정도 PC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옆쪽에다가 작은 교실 2개 토론하고 뭐 발표할 수 있는 교실 그런 교실 그리고 선생님이 간간히 개별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실 이 옆에다 놔두고 보조 선생님 2명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완전 실속 있게 학원을 운영해서 지금 7년째 아주 지금 잘 하고 계셔요. 뭐 요즘 학원 경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조금 최근에 뭐 1년 전에는 좀 힘들다 그러기도 하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나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7년 아주 실속 있게 지금 아직도 잘 운영하고는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안학교를 하게 됐을 경우는 요런 컨셉으로 요런 컨셉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러니까 인강을 듣는 방식이죠. 뭐 대안학교 같이 이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크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공방에 PC 뭐 몇 대만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인강을 듣게 합니다. 횡단 수학 강의 듣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백지학습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대로 만약에 그 교회 공부방에 어떤 학부모님이 찾아와서 학부모님이 상담할 때도 지금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기본 개념 관리 알고리즘 이걸 보여주시면서 우리 공부방에서는 학생을 이렇게 관리합니다라고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백지학습 뭐냐면 여기서 남문기 선생님이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책에다 막 강의 들으면서 필기 다 해놨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지 말고 백지에다가 여기 남문기 선생님이 설명한 그대로 설명, 증명,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백지에다가 막 설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돼. 설명이 잘 되네? 그럼 어떻게 돼? 다음 강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설명이 잘 안 돼. 설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강의 다시 들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그 발표 시켰을 때 발표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여기 있는 강의를 그냥 2번 정도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2번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강의를 넘어가기 전에 백지에다가 남은기 선생님 설명했던 대로 똑같이 그냥 한번 설명해보고 막 증명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되는 자리면 간단한 거면 그 옆에 필기한 거 살짝 보면 요거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냐면요 백지를 딱 놔두고 보지 않고 한 번에 쫙 해가지고 남은기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그대로 딱 설명하실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런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강의 듣고 그 다음 또 백지학습 그 다음 강의 백지학습 설명, 증명, 유도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앞에 있는 강의 다시 듣고 그죠? 잘 되면 다시 그 다음 강의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예. 계속 강의 듣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요. 2단계로 가면 2단계에서는 뭐냐면 백지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시간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라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백지 테스트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공방에 왔는데 하루에 앉아가지고 내리 수학을 한 2시간 정도 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백지 테스트를 해도 좋아요. 얘가 쭉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얘가 이제 강의 어느 정도 들었다 싶으면 그 들었다 싶다는 것은 뭐 어떻게 되냐면 강의 옆에 막 이면지에다가 막 시커멓게 많이 써놨겠죠. 얘가 막 연습한 흔적이 있어야 돼, 분명히. 예. 그렇게 되도록 그런 습관이 붙도록 그 관리 선생님은 그거를 유도를 계속 해줘야 돼요.
너 강의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백지학습에 네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계속 숙지를 시켜줘야 돼. 그럼 학생이 이제 한 2주 정도 그렇게 습관만 붙여주면요. 강의 듣고 멈춰놓고 자기 혼자 막 쓰고 또 강의 듣고 백지에다 혼자 쓰고 이게 막 돼요. 그러면 걔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먼저 훈련을 시키고요. 그런 데 가가지고 오늘 강의 몇 개 들었나? 강의 4개 들었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세 번째 거 있잖아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시험이다. 백지 테스트. 한번 써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FM대로 다 제가 먼저 한번 설명할게요. 그 관리 선생님은 저의 강의를 한번 듣고 필기 정도는 해놔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필기만 한번 쫙 해놓는 거예요. 필기를. 그놓고 난 다음에 쓰는 거 한번 줘봐. 남문기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완전 똑같이 썼네. 오케이, 패스. 그 다음 강의 계속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패스. 그죠? 근데 딱 봤는데, 딱 갖고 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야. 야, 남문기 선생님이 여기 7줄로 설명했는데, 너 왜 3줄밖에 안 써놨어?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야, 분명히 여기 봐봐. 7줄 써놨잖아. 너 지금 3줄 써가지고, 뭔가 뭐 부족해. 다시 한번 강의 들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한 2, 3주 학생의 습관만 붙여주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학생이 알아서, 자기가 다 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백지 테스트를 가가지고 이제 평가할 때 잘해야 돼. 평가. 평가는 이제 좀 금방 그 학생은 중위권 정도 학생이면 이렇게 갖다 놓고, 나무 선생님하고 설명하고 완전히 그 똑같이 했네. 오,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면 돼.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날카로운 부분을 간혹 한 번씩 잡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도 한 두세 번 읽어보고, 야, 여기에, 세 번째 줄에서 이 네 번째 줄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돼? 봐. 너 그냥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생각 없이 이걸 이렇게 암기해버렸잖아. 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 봐봐. 여기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돼? 그치. 맞아. 봐. n이 양수란 조건이 있어야만이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갈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도 좀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제 FM대로 일단 한번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정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FM대로 제가 계속 일단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조금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만족되는 수준이 안 나오면, 그 백지학습,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막 써보게 한다든지, 야, 너 보니까 지금 안 되겠어. 강의 듣기 그러면 일단 그 책에 다 필기해놨잖아. 필기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해. 얼마 시간 주면 될까? 한 10분이면 돼? 10분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다시 공부하고 나서 내가 10분 후에 백지 테스트 다시 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학생이 막 10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 요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인강을 열심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 대한 거를 조금 처음에는 좀 깐깐하게 좀 봐줘야 돼. 깐깐하게 봐주면 애가 어느 순간은 이제 편해져. 선생님도 편해져요. 애가 알아서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갖다 주면,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간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건 좀 이상한데요? 너 이거 좀, 너 방심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봐. 뭐 이렇게 간간히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인강을 다시 듣든지 백테스트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그런 걸 좀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예스. 이렇게 된 거지, X. 그러니까, 솔직히는,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원래는. 자, 요까지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아까, 대안학교에서 보였던 영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인강을 듣고, 자, 인강을 듣는데, 기존에 저의 말을 듣지 않는 인강을 듣는 애들이 한 번 들었겠죠. 근데 여기서 저의 말을 들은 저의 제자들은 인강을 듣고라는 이 말에 인강을 똑같은 내용을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들어요. 막 2번, 3번, 4번 듣는 거죠. 2번 듣고, 써보고, 잘 안 되니까 또 듣고, 써보고, 안 되니까 또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토론은 안 했지만, 토론하기 위한 준비 과정, 백지 하기가 막 써본 거죠. 그죠? 백지. 토론하고 발표 과정이 여기 빠져있죠. 지금 공방에서는. 토론 발표만 빠진 것 뿐이고,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서술형 평가죠. 이게 평가가 뭐냐면 다 서술형이잖아요. 2차 함수 니 한번 설명해 볼래?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토론과 이게 빠졌을 뿐이지, 논술이고, 그걸 선생님 앞에 또 막 설명도, 선생님 앞에 막 다시 또 설명도 조금 해야 되니까,
소술, 논술, 구술 정도, 구술 평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몇 번을 막 인강 두세 번 들었지, 내가 써봤지, 막 몇 번 써봤지, 그 다음에 평가에서 안 되면 또 한 번 써봤지 하면 보통 학생들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개념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스가 되면 이제 확인 테스트 넘어가는데요. 확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센 수학 문제집 같은 걸 하나를 같이 나가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횡단 수학은 인간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횡단 수학은 인간 교재고 그 인간 교재를 바탕으로 이런 개념 공부를 깊이하게 하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풀이 교재는 그 학생 수준에 맞게끔 얘가 좀 수준이 낮으면 뭐 라이트 쌤 이런 거 하나를 한다든지 좀 실력이 좀 좋으면 뭐 블랙 라벨이나 최상위 뭐 이런 문제집 하나 줘요. 그래가지고 확인 테스트를 하는 거야. 확인 테스트 해보면 만약에 이 과정대로 했으면 이 학생이 기존에 원래 공부를 웬만큼 하는 학생이었으면 그 문제집을 풀면 거의 다 맞출 거야 아마. 많이 맞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관리하는 선생님이 체크해 줘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체크해 주는데 이 틀린 문제를 풀어주면 안 되고요. 그 틀린 문제 속에 있는 개념이 뭐 해설집 보면서 봐도 돼요. 해설집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2차 함수 공부를 했는데 틀린 문제 자세히 봤더니 2차 함수는 얘가 아는 것 같은데 1차 함수의 개념을 모르고 있구나. 너 지금 그 전 단계에 뭐가 약하네. 이런 걸 잘 찝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건 지금 뭐냐면 다시 한번 FM대로 말씀드린 수학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약정 개념을 듣게 하는 거죠. 보니까 2차 함수만 네가 지금 구멍이 생긴 게 아니네. 보니까 1차 함수 배운 지가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 많이 까먹었네. 그러면 그 횡단 수학에 그 1차 함수, 1차 함수 내용 다 있으니까 요거 다 하자.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요런 식으로 인강 듣고 백지 테스트 뭐 평가하는 요 과정을 1차 함수하고 함수 부분도 할게. 뭐 이렇게 해서 그 전 단계 개념까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쫙 진행시켜 주는 거야.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걔가 문제가 틀렸는데 왜 틀렸냐. 요 개념을 몰라서 틀렸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17번 하나 틀렸어. 17번 하나 틀렸는데 2차 함수 개념을 알고 있는데 1차 함수 개념을 모르고 있구나. 그거를 잘 찾아줘요. 약정 체크를 해가지고 약정 개념을 잘 찾아주고 그걸 공부하게끔 하고 그걸 백지 학습을 시키고 백지 테스트를 시켜가지고 그 약정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줘요. 개념을 잡아주라는 거죠. 그건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네 1차 함수가 약하니까 횡단 수학에 있는 여기 50페이지부터 해서 60페이지에 있는 요 1차 함수 강의 한번 들어봐.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죠?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된다니까. 선생님이 풀어주면 안 돼요. 제가 6년, 7년 동안 천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학생들은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갔어요. 왜? 너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니까 내가 좋은 해설지 역할을 해버리니까 점수가 오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걔가 모르는 약정 개념만 찾아주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만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간혹 한두 문제는 풀어줘도 되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수학을 아는데 뭐 너무 안 풀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럴 때 막 문제 풀어주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틀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예비 중2 학생이었어요. 예비 중2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뺄셈 개념을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게 다시 듣게 하고 막 푸는데도 또 듣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푸는데도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이렇다.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무던히 연습해야 되는 게 있다. 네가 구구단을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무던히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함수 파트는 정확하게 그 정의를 받아들이고 한번 딱 이해해버리면 그냥 쓱 내 거가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연습을 많이 요구하는 단원이 있는데 지금 주로 곱셈 공식이라든지 뭐 이게 그 수에서 뺄셈 같은 이런 거는 네가 연습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묵묵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중간 얘기하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잠깐 넣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한마디로 하면 너 학생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너는 그냥 최소 가해 선생이야. 너는 누구냐면 너는 학교 선생님이야. 너는 학원 선생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앉아있는 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뭐 고등학생이든 그의 생각을 바꿔줘요. 너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네가 여기 올 때는 여기 있는 선생님이 학생이라 생각하고 나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라.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야, 오늘 내가 숙제를 내주고, 아니야? 오늘 숙제를 내주고, 너 내일 와서 나한테 가르치고 그럼 걔 학원 안 와요. 공부 안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요 단원, 요 2차 함수라는 단원을 우리가 한 2주 정도 할 거야. 2주 후에는 내가 2차 함수 너한테 뭘 물어보더라도 네가 툭 건드리면 2, 3은 6, 3, 5, 15 나올 정도로 나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요 2주 동안은 거기 2차 함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써보고 설명해보고 니 혼자 이렇게 해서 거의 네가 이 분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놔라. 그러면요, 그 습관만 붙여주면 얘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한테 설명하고 싶어서 달려들어요. 선생님, 오히려 나 설명 안 시키나? 나를 설명 안 시키나? 이렇게 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그렇고. 자, 요게 이제 FM대로 설명한 거예요. 대안학교 부분은 좀, 거기 안에 이제 구체적이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를 불러서 특별히 좀 상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학교를 나온 수학을 그런 대로 하는 수학 질문 받아줄 만한 선생님이 있다는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전제로 한번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FM적인 것만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도 이렇게까지 공부했을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막 면밀하게 다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학생이 인강을 잘 듣는 애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걔는 잘 들어요. 잘 듣는 애는. 그러니까 잘 못 듣는 애들한테만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부여만 조금 넣어주고 실제로 막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한 단계를 다 하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공방에 온 학생한테 뭔가 이렇게 공방에서 뭔가 해주고 걔를 이제 적응시켜야 되니까 그때는 좀 많이 봐주는데요. 한번 여기에 가속도를 붙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만 좀 만들어주면 거의 그냥 어떤 데는 와가지고 학생이 막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막 공부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요.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자기 혼자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될 정도로 좀 이렇게 학생의 습관만 잘 붙여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요약하지만 학생이 계속 설명하게끔 유도하는 거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국 투어를 돌면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와가지고 대뜸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이 영상 또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수학 하나도 모른다. 근데 나 지금 내가 수학 가르쳐야 된다. 우리 공방에 오는 학습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난 수학 하나도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가능하면 그 청년 중에 대학교 나오면 뭐 미적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학생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까지는 공부를 적극 강의 들으면 조금만 공부하면 중학교 내용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청년을 한 명 세워서 알바비를 조금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알바비를 좀 줘가지고 그 청년 학생 보고 좀 이렇게 공방을 같이 이렇게 좀 잘 하게끔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된대. 자, 그러면 만약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뭐 교회 공부방이라는 컨셉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솔로몬에도 영재학습관이라는 표현을 잘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재학습관이에요. 학습관이란 건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에듀 도서관이야. 뭐 공부하는 데지 그냥. 왜냐면 공부하는 데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처음에 학부모님 누가 뭘 요청했을 때 이미지를 여기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없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오면 스스로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스스로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영상이나 그런 거는 내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면서, 그거 공부하러 왔어요. 뭐, 내 아들,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 뭐 왔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거죠, 공부를.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넌지 그 애들한테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있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토론을 쭉 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강의 혼자 듣고 막 해가지고 걔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냥 분위기만 살짝만. 그러니까 거기 뭐 관여하지 말고, 뭐 해라, 관여하지 말고. 관여한다라면 그런 거는 있죠. 한 명 해놓고 내가 수학은 모르지만 얘네들 계획은 좀 짤 수 있잖아요. 우리, 요번 주까지는 진도는 요 정도는 나가주자. 뭐 그 정도, 뭐 질문을 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번 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진도는 빼고, 늦어도 우리가 뭐 4월 초 정도까지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를 그 횡단수학 강의를 다 듣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거기 있는 뭐 문제 몇 번씩 풀어보고 뭐 이런 그 계획은 짜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획 짜주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 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만 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 동네에도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옆에 보면 자기 주도 학습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가 학원 할 때 저 학원 다니는 애가 거기 자기 주도 학습관에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근 30만 원을 내더라고요. 근 30만 원을 내고 거기 가서 막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딱 가면 자습 관리를 해준대요. 딱 가면 스마트폰 못하게 스마트폰 다 압수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압수해주고 조는 애들이 있으면 좀 깨워주고 그리고 뭐 약간 졸게 하는 거죠. 5분 선생님 5분 더 깨워주세요. 그러면 약간 5분 있다가 가서 깨워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PC도 있대요. PC도 있어 막 인강도 막 듣고 싶으면 인강도 들을 수도 있고 한데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영어 하는 애도 있고 수학 하는 애도 있고 막 하는데 그냥 관리해 주는 거예요. 조는 애 없나? 조는 애 없나? 오케이. 그리고 때로는 뭐 상담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학습 계획까지 짜준다면 거기보다 우리 동네 그 30만 원 내고 가가지고 하는 자기 주도 학습관 보다가 더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영재 학습관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다 하는 건데 조는 애들 좀 껴주고 또 만약에 혹시 떠드는 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떠드는 애들 좀 이렇게 그 관리 못 떠들게 조금 관리해주는 그 정도 역할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한다, 사모님이 한다 했을 때 그런 역할만 해주고 여기 안에 들어와. 여기 뭐 10개다 20개 자리가 있다면 10개 20개 자리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딱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욕심에는 이제 항상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지, 미약하게 출발을 했지만 거기서 키운 학생 중에 여기 보조 선생님을 한번 키워가지고 걔 보고 자습 관리도 하라 그러면서 자습 관리하면서 야, 너 횡단 수학 그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라. 네가 여기 수학 선생님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거기서 또 그게 막 커져가지고 대안학교 이렇게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주차장을 거기 막 도배하고 청소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에다 성전 꾸미고 거기다가 EBS 테이프 틀어주면서 막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EBS 방송 그거 TV 요만한 거 하나 놓고 거기 한 20명 남짓이 막 이렇게 EBS 방송 보면서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한 10개 정도 쌓아놓고 오늘 해야 될 공부량 10개 쌓아놓고 이 10개 비디오를 다 돌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습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지금 현재 솔로몬 공방 하신 분 중에는 그렇게 아주 미약하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거기서 정말 막 애들 공부 잘하고 소문 나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또 대안학교 같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살리는데 제가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셨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뭐 요청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거기에 어떤 분이 우리 솔로몬 애들 공방에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이 횡단 수학이나 이런 걸 선행하고 쭉 하면 되는데요. 초등학교 예를 3학년, 4학년, 뭐 2학년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요거, 자, EBS에 보면, 최현지 선생님이 있어요. 요 강의가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저도 이제 옛날에 공방할 때, 여기 EBS 최현지 선생님 강의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가지고 6학년까지 강의가 이 40강의가 딱 돼 있는 게 40개로 딱 돼 있어요. 여기 강의를 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강의 여기 다 들어요. 여기 초등 횡단 수학이라 보면 돼요. 초등 횡단 수학. 이 강의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데 보통 한 강의가 한 단원을 가지고 거의 한 강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그 시중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오라고 그래요. 사오라고 난 다음에 책을 딱 펼치면 앞에 단원의 제목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원기둥과 뭐 각불 뭐 이런 게 있으면 원기둥과 각불 1, 원기둥과 각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0개 요렇게 강의 중에 여기 원기둥과 각불 요 강의를 듣게 하는 거야. 한 2번 정도 듣게 하는 거죠. 2번 정도 듣게 하고 막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한번 설명할 수 있겠니? 원기둥 뭐야? 뭐 각불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초등학교는 요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한 2번 정도 듣게 하고 2번 정도 듣게 하고 여기 있는 거를 문제를 쭉 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채점을 좀 해줘야 되더라고 초등학교는. 채점하기 힘들어요. 채점을 쭉 해주고 난 다음에 그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린 거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그 최현지 선생님 강의 요 강의를 한 번만 더 듣게 해요. 한 번만 더 듣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단원의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할 건데 선생님 풀어주면 안 되고요. 요걸 다시 한 번 듣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그 틀린 문제를 쫙 풀라 그러면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그래도 모르는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그런 것만 뭐 잘 모르시면 초등학교 문제도 은근히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해설지 보면 하면 되죠. 해설지 보고 먼저 봐야지. 애들 앞에서 막 보지 말고 이렇게 먼저 한번 보고 걔한테 그 틀린 문제 몇 개만 알려주는 정도. 초등학교는 요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강의나 책을 만드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디자인 비용에 그림이 많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거는 만드는 건 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 비용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요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몇 년 동안 이걸 썼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오면 여기 EBS 최현지 선생님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총정리, 개념 총정리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개념 총정리인데 요거를 강의를 거기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거 무료 강의거든요. EBS 요거 무료 강의더라고요. 요거 다운 받아서 PC에다 저장을 해놓고요. 하고 그 학생 수준에 맞는 그 동영상을 듣게 하면서 책 진도에 맞춰서 그죠? 책 진도에 맞춰서 강의가 요거 듣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여기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대신에 이렇게. 그러니까 3학년부터 6학년 강의 다 쓸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요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좀 부족해서 좀 막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좀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때 제가 010 8291 9670 제가 성미가 좀 급하거든요. 빨리 구원하자. 우리 청소년들을 빨리 구원하자. 이 핸드폰 번호가 빨리 구원입니다. 빨리. 애들을 빨리 구원시키자. 그래서 010 빨리 구원. 빨리 구원 9670. 이게 저 핸드폰 번호인데 뭐 저장해 두시고요. 뭐 이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요. 저 솔로몬 에듀하고 같이 가능하면 그 1박 2일 뭐 돈 없으면 뭐 돈 안 주면 저 안 받겠습니다. 차비만 주시면 고맙고요. 해서 하여튼 그 교회 공부방이 좀 부흥하는데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